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광양시가 이번에 그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면서 원칙도 기준도 모호한 지급안을 토대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이를 견제하고 바로 잡아야 할 시의회조차 이를 동조를 해서 시민들로부터 크게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보도 요청이 쇄도해서 오늘 특별 대담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한 기자는 서울경제TV의 조영호 국장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광양경제신문의 홍범기 국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톡톡TV의 이동구 국장입니다. 가끔의 광양시 행정에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그 선장도 사공도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이게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지금 광양시의 그 상황을 보면은 경찰, 검찰에서 시장의 죄를 물어달라고 법에 요청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서 현재는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또 뭐 일각에서는 무소속으로 시장을 나온다는 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참 기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럴까요? 예. 근데 이제 작금의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너무 우리 서민 또 시민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시민 생활에 그 도움을 주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안을 두고 이게 시장은 시장대로 또 시의회는 시의회대로 지역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셈법으로 서로 입속을 챙기려는 것이 시민들에게 이번에 들통이 나서 큰 실망을 남겨주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재난지원금은 시민들의 가게에는 큰 보탬이 되고 환영할 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급 방법인데 지난 6일 광양시가 계획한 지급 계획안을 보면은 지급 계획이 나온 5일 후인 1월 10일까지 광양시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사람에게까지 30만 원을 주겠다. 이런 안이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안이 알려지게 된 문제의 발단은 6일날 광양시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받기도 전에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승인을 받기 이전에 미리 지급할 계획을 의회에 가서 그 설명을 하는 그런 자료를 보고 우리 조 국장 보면은 네. 그 직접 실명을 거론을 해서 보도를 했죠. 예, 그 두 사람. 예, 예. 근데 저는 통상 뭐 A모 B모로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A모 B모 두 시의원이 재빠르게 자기네 밴드에다가 이 내용을 올리는데 10일까지 전입하는 사람에게는 30만 원을 줄 것이고 또 자기네들이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이룬 성과라는 문구까지 또 확실하게 박아놔서 마치 자기들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낸 성과로 과대 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을 옮기면 한 사람당 30만 원을 주겠다. 이거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4명이니까 120만 원이죠. 몇 명이나 옮기셨는데? 4명인데 우리는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알았더라면 저도 진작 옮겼죠. 참 안타깝네요. 전 몰랐습니다. 이 문제는 이 소식을 듣고 6일 하루에만 저희들이 그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168명이 예, 광양시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이 중에 토요일이 있고 일요일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틀을 제외하면 4일인데 이 4일 동안에는 무려 1,069명이라는 사람들이 광양시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그렇다면 이 수치가 적정하게 평상시에 이 유동이 되는 인구 숫자인가를 확인을 해봤더니 6일 이전에는 하루에 평균 30-40명 정도가 전입을 하고 하는 이런 이동, 통계가 예, 나왔거든요. 오고 가고. 그렇죠. 오고 가고. 근데 여기에다 비하면은 이 4일 동안에 무려 5배에서 8배 이상이 전입을 했다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 중에서 전입을 하면은 돈을 줄 테니까 주민등록 옮겨라. 아마 이건 유일무이할 것 같아요, 광양시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실제 살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은 이건 범죄행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행사 처벌을 받아야 되는 범죄행위로 알고 있고 네. 저희들이 그렇다면 1,069명이 옮기면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광양으로 주소지를 합당하게 옮겼는가? 예. 이거를 또 하나 보려면은
요즘에는 뭐 각 가정마다 자동차가 최소한 뭐 한 대 두 대 이상 갖고 있지 않습니까? 평균 그래서 1.5대는 될 겁니다. 순천에다 광양시로 이사를 오게 되면은 자동차도 따라와요. 주민등록도 옮기면서 자동차는 당연히 따라와야 네. 되는 그래서 그 숫자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 위해서 국민톡톡에서 이게 자료를 직접 저희들이 한번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2022년 1월 전입한 자동차 이전 상황 등록 상황을 보면은 1월 3일에 38대 또 쭉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1월 8일, 1월 9일 때는 아예 없었고 1월 10일에 42대, 1월 11일에 33대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69명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자료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광양시가 저희들이 정보 공개 요청에 의해서 들어온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1,069명에 대한 이분들이 자동차를 한 대도 이전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엄연한 범법행위 아닙니까 이것도? 그래서-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주민등록을 옮기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기로 하고요. 그 예전에 우리 조 국장님이 기사를 쓰시면서 여러 가지 취재를 했는데 그 상황 광양시가 이거를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의결을 아니야 결정을 하면서 그 안에도 문제가 있었던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제가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이동 국장님 말씀했듯이 1,069명 그때 6일부터 10일까지 전입한 거 광양시로 그분들에게 30만 원씩 준다라고 광양시장이 말씀했듯이 그게 사실인가 사실 확인했는데 애치당초 처음부터 이 6일부터 10일까지 전입원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줄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 취재 결과에서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구현 설명하자면은 예산을 집행부에서 광양시 의회에다가 이런 그 재난기금 관련해서 예산 이제 의뢰를 할 때 심의를 할 때 1,000명이라는 게 5일부터 6일부터 10일까지 전입한 사람들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광양시는 1월 10일 날 이 지금 자기들이 아까 이 얘기했던 1월 10일까지 전입한 사람한테 주겠다고 분명히 시장이 입장문 발표를 한 걸로 그렇죠, 아는데 그렇죠. 그럼 그건 뭡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그걸 좀 깊이 더 들어가 봤는데 그 광양시장님도 말씀했듯이 7월 1일, 6월 30일까지 주소를 두면은 7월 1일 날 지급하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담당 부서는 7월 넘어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7월 달이면은 단체장들도 다 바뀌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예정이지. 예. 이게 법적으로 뭐 지급을 해라 예.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줄 수도 있겠네. 그렇죠. 문제는 정현복 시장이 지난 10일 날 입장문을 발표할 때 주겠다라고 7월 1일 이후에 주겠다라고 말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근데 뭐 우리 홍 국장님 말씀했듯이 7월 1일에는 정 시장님이 임기가 종료되는 예. 날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분이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참. 아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약속을 뭐 안 지킨다고 해서 크게 뭐 문제가 될 것은 없을 수도 있겠는데 법적으로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물론 뭐 이상 예, 예. 뭐 그런 욕을 좀 얻어먹을 뿐이지. 예.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위장 전입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간양 시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안 줘도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세배를 아끼는 것인데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약간의 꼼수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근데 드는데요. 그걸 믿고 1,000명 이상이 네. 그 단 기일 내에 광양시로 전입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좀 지급이 돼야 되겠다. 아니요, 이제 지급보다는 사기를 치지 않았나 아니면은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 시 측에서 예. 일단 그 뭡니까 계획도 인구를 없는- 인구도 그렇죠. 계획이 늘리는 없었고. 효과도 예, 예, 있고 예. 또 선거도 앞두고 있고 예,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많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악용을 했는지 몰라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 확인이 됐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안 했다. 예, 예. 상당한 일이네요 정말로. 예산 글쎄요, 편성을 할 이거 때 1월 5일까지
전입한 자만이 명시가 됐어요. 그렇게 예, 주기로 예. 했는데 아니 1월 5일까지만 예. 전입한 사람들만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 이후에 6일부터 편성을 11일까지는 안 했다.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당초. 조 국장님 그렇다면은 1월 10일 날도 이미 자기들이 그 우리가 잘못 알려져 있는 그 내용 10일 전입자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걸 거짓말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사기라고 표현할지 몰라도 계획이 없는 일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라고 그렇게밖에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이 계획을 이런 것을 쉽게 뭐 어디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렇죠. 뭐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네. 개인 싼집돈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럼 이것이 부서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다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지 어떤 뭐 단체장이 내가 주고 싶어서 주겠다 뭐 안 주겠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각하다고 이것이? 봐야죠. 예, 예. 저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만은 그 주민등록을 지금 옮기는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완전한 그 범죄 행위라고도 저희들이 규정을 했습니다만은 범죄 행위이면서도 결국 위장 전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들 좀 검토를 해보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을 결국 위장 전입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이럴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벌금을, 처하게 네. 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돼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다면은 그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제 광양 와서 살고 있어도 30일 이상 거주할 의사가 없을 때도 처벌 대상이 되고 네. 어느 범죄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좀 큰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꼼수에다가 시민의 헬스를 퍼주겠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이제 정현복 시장의 이제 말 그대로 꼼수 정치에서 나온 발상인데 광양시 인구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 부분은 우리 홍 국장님 인구 문제에 대한 건 뭐 여러 가지 그 취재를 많이 해서 잘 네, 아시는데. 근데 이제 인구 문제에 관계가 있는 것도 그렇지만 정 시장님이 지금 이제 몸도 안 좋은 상태고 네. 지금 아직 법률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근데 정 시장님이 이런 부담을 안고 구태여 이렇게까지 추진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기는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선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그래서 어떤 속된 말로 퍼주기식으로 민심을 산다면 모르지만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정 시장님의 건강 문제나 또 여러 상황을 놓고 보면은 뭐 삼선은 불가능한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뭐 자기 어떤 인심을 얻기 위해서 이런 행정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담당 직원의 뭐 착오든지 실수든지 뭐 이런 걸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제가 우리 오늘 그 관양경제신문 오늘 일자에 보면은 이렇게 김영신 기자가 갑자기 늘어난 전입 인구 관양 시민은 봉인가 하고 이렇게 타이틀 기사를 뺐는데요. 이제 아시겠지만은 관양 시민이 낸 세금 그 위장 전입자들 한 3억 원이 넘는 세금이 지급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한 분은 이랬다고 해요. 그 순천 사는 분인데 우리 관양으로 위장 전입을 하면은 30만 원씩 당신 가족이 내의니까 120만 원 받지 않겠느냐 했더니 가만히 혼자 생각하기를 자기도 돈 욕심은 나지만은 이것은 그래도 인간 도리상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취재 결과 나타났고요. 또 중마동에 살고 있는 B 씨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설 전에는 지급되니까 요긴하게 써서 좋기는 한데 관양 시민들을 꼬박꼬박 낸 세금으로 엉뚱한 사람들이 수혜를 보게 되니 좀 씁쓸하다. 또 확정되지도 않는 이런 것을 올려서 이렇게 혼란을 준 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관양 시민은 봉인가 하고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튀 위장 전입이라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아까 우리 이동국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위장 전입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범죄고 또 주민등록법 위반이고 또 심지어는 주택법 위반이고 또 업무 방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공무원들에 대한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은 사안이
상당히 심각하다. 예. 근데 아시겠지만은 순천하고 여수하고 항상 그 인구 빼가기 문제로 우리 광양이 매년. 항상 매년 욕을 얻어먹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다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좀 자유롭지 못한 예. 좀 우리식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홍범규 국장님 그 얘기에 공감을 하면서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는 게 아까 우리 홍 국장님은 뭐 공무원의 실수였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좋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실 아까 그 지적했듯이 정현복 시장이 그 임기 8년 동안에 인구 빼오기 문제는 여러 가지로 심각한 네, 그 부작용들이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인구 그 주민등록을 옮기면 직원들의 승진 가점을 주겠다. 심지어 제가 그 기자 그 연두 기자회견 때 직접 질문을 한 적도 있어요. 올해도 인구 빼오기 할 것이냐?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자신 있게 이런 적도 참 황당한 일도 겪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나는 이번 관계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서 보는 게 지금 광양 이게 이제 이번에 지원금이 확정이 되고 나서 저는 이게 팍 느낌이 온 게 뭐였냐면은 이 광양시 인구하고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바로 인구 통계를 바로 확인해 보니까 2021년 그때는 12월 통계는 아직 안 올라와 있었고 11월 말까지 통계를 보니까 15만 450명인가 90명인가 그랬었어요. 5만이 떨어질. 그러면은 분명히 이거는 뭐 임기 종료 시점 가면은 15만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럴 그 가능성이 위험성도 있죠.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정현복 시장은 이거는 자기가 평상시에 항상 인구 뭐 관양시에 30만 자족 도시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해서 뭐 집 많이 심어서 사방천지 집 지어놓으면 인구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그러면서 결국은 임기 이제 8년 마치는 시점 되니까 15만 자체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담도 많이.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광양시의 조직 그 구성도를 보면은 인근 순천이나 여수에 비해서 인구 비례에서 굉장히 과다하게 조직이 늘려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인구가 15만 미만이 일정 기간 유지가 되면은 행정조직도 개편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담이 많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물론 정 시장이 시켰든지 걱정을 했든지 뭐 밑에 과잉 충고서 가는 직원이 있었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거는 분명한 인구 문제. 그런 꼼수는 예. 사전에 예정 계획돼 있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서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광양시 의회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셈법을 광양시 의회가 모를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이에 동조를 한수를 더 떠서 승인 결정도 되지 않은 사항을 시의원이 그냥 공개적인 그 개인 그 SNS 자리 공간에다가 사전 공표를 해가지고 결국 1,000명이 넘는 인구가 위장 전입을 했지 않습니까? 성공을 이제- 했네요. 1,000명. 그렇죠. 그 이제 문제는 저는 이제 이거를 결정도 되지 않은 안을 1,000명이 옮겼을 때는 이건 저는 우리 지방선거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사전 선거 운동 측면에서도 법적지 않는 거는 여기까지 접근을 한번 해봤어요. 좀 지나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해봤고 결국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자체적으로 뭐 사과를 하겠다 또는 대시민 사과를 하겠다. 당연히 이제 하라는 요청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안 하고 무름을 그냥 내부적으로 간단하게. 네, 자기네들끼리 그냥 제 식구 감싸주는 걸로 해서 네. 끝나고 말았는데 이제 그래놓고 나서 결국은 사후 약방문 격으로 모든 일이 이제 터지고 나서야 결국 1월 5일까지 주민등록이 된 시민에게 30만 원을 주겠다. 이런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6일 이후에 전입한 1,000명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참 이게 문제예요. 제가 그 광양시가 시의회에다가 예산을 올릴 때 이제 예결위원회가 1월 17일 날 심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21일 날 본회의가 있었는데 그 기간에 만약에 그 정영복 시장이 6일부터 10일까지 전입한 사람에게 정말 돈 30만 원을 줄 의향이 있었으면은 이 안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시의회에다가 산정을 해서 요청을 했다는데 전혀 그럴 의지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또 일부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시의회에서 3억 2,97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네. 예산을 재난안전기금 관련해서 그 예산을 삭감한 것이 뭐 5일부터 10일까지 전 입원 사람들의 지급 금액을 삭감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오해고 사실 이 금액은 우리 그 백성호 의원이 이 관련된 그 절회를 개정을 의뢰를 했는데 이게 개정이 보류가 된 상태에 보류되면서 등록 외국인 그리고 동포들에게 지급할 돈 3억 7천여만 원을 삭감한 겁니다. 근데 그게 오해가 돼서 뭐 5일부터 10일까지 6일부터 10일까지 전입한 사람들에게 줄 돈을 시의회에서 삭감했다라고 그건 하는데 아니고 그건 전혀 전혀. 네. 그러니까 조국장님 그렇다면 당초에 5일부터 10일까지 저집원 사람들에 대한 예산은 생각조차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결론이 결국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 네. 7월 1일부터 지급하겠다는 네, 것은 네. 지급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이제 일명 말장난이지 않았나. 참 아이러니한 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러니한 거는 정말로 광양시가 제가 한심한 건 의회가 한심한 거는 예결위원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삭감이 된 거냐 그랬더니 1월 5일자 전입한 사람들의 것까지만 지급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삭감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 조 국장님 얘기하는 건 달라요. 조 국장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머지 1,000명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가능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놈의 소린가 의회에서.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안 서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산은 없고 그러니까 7월 1일 날도 지급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지금 그런 할 수가 없습니다. 현 예, 상황에서는. 없는데요. 현 상황에는 취지한 결과도 그렇죠. 시장도 다음에 당선자가 예, 뭐, 취임하고 예, 시의원들도 바뀔 당선자가 또 바뀔 취임할 거고 것이고. 그런데 그때부터 원점에서 다시 논의가 돼야지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급하기 제가 조금 더 매듭을 짚고 우리 홍 국장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정말로 이건 뭐 앞도 뒤도 없고 아무 계산도 없이 예산도 계획도 없는 이런 놈의 행정이 되는 거고. 자 이제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에게 돈을 이제 1,000명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이미 전입이 돼 있는데 위장전이 그리고 이제 돈을 누가 주고 어떻게 책임질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사안이 누가 고발이라고 한다고 칩시다. 가정합니다. 이거는. 예, 예. 그러면 분명히 이 위장전입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의 문제 선의 될거 피해가 발생될 고발도 수밖에 못 없죠. 그러면은 예. 아니 그러면은 이 위장전입을 해서 문제가 된 이 1,000명은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이거는? 법적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왜 이런 그 황당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회 나름대로 의회에서라도 이런 거를 좀 눈뜨고 눈 밝혀서 보고 아닌 건 좀 아니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이번 그 재난지원금 지불권에 대해서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제 무리가 일어난 데는 시민들은 시의회가 정앤복 정부가 말년이라서 봐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평소에 뭘 얻어먹은 거 있는 건지 왜 눈치를 보냐고 말이에요.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사실 그 상당히 많은 그 요청들이 들어옵니다. 왜 이걸 국민톡톡에서 방송을 안 하느냐 이런 내용을 뭐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달라. 걔들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전화도 받고 했는데 정말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의회가 정말로 그냥 눈 감고 앉아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주물러 버린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아까 그 1,000명 그 사람들에게 그 어떻게 그 사람들 그 재난지원금을 줄 것인가. 근데 참 이거 좀 복잡한 문제기는 갈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은 만약에 스스로도 네. 본인들이 위장 전입이라고 좀 깨름칙하게 되면은 뭐라고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안 준다고 해도 안 준다고 해도. 근데 이제 그 중에 진짜 위장 전입이 아닌 진짜 살러 온 사람들은 이제 구분을 좀 해서 그 가려서 좀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제 누가 그 그걸 문제가 가져내겠습니까? 여러 가지 예. 문제가 좀 발생될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이제 그 한마디를 드리면요. 그 오늘 모 밴드에 참 재밌는 그러면서도 섬찟한 그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뭐라고 올라왔냐면요. 너무 황당해서 이런 상황엔 어떻게 해야 할까 싶어 올려봅니다. 광양시 정책과
위장 전입자 관련 뉴스를 접하자 더 황당해서요 하면서 소름 신고할까요 하는 제목으로 올라왔어요. 이 뭐라고 올라왔냐면은 작년인가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으로 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우편물이 오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오호. 그 누가 처음에는 주소를 잘못 썼겠지 했는데 음. 계속 날아와요. 그 우체국 직원에게 우리 이런 사람 없으니 넣지 말라고도 했대요. 근데 뭐 그 주소로 오는 걸 안 될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우편물은 이제 생각하고 이제 어떤 우편물이 있길래 봤더니 또 자기 집으로 날아온 그 우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근데 어느 날 또 갑자기 법원에서도 사람이 다녀갔대요. 그 우편물 온 사람, 예, 그 예, 사람을 예.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다고 몇 번을 상대하고 났는데도 자꾸 우편물도 오고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시점으로 관양 재난 지원금을 찾아가라고 해서 예. 마을 회관으로 갔더니 이제 동 가족 수를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 서명하려고 서류를 봤더니 가족 이름 중간에 그 우편물 주인의 이름이 있더라는 들어있어요? 겁니다. 예, 그래서 깜짝 깜짝 이제 놀라서 이 사람이 네. 담당자에게 자초 지정을 말하니까 예. 면사무소에 가서 조치를 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가기 전에 또 이런 연관이 없는가 하고 하다가 상황 설명하더라고 면사무소 직원에게 연락을 했더니 연락을 주겠다라고 하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뢰해 놓고 마음이 뒤숭숭했대요. 음.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알지 못한 동거인이 있다는 것에 관해서 정말로 영화와 같은 일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일이 진짜 나한테도 일어나고 있구나. 썸짓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끼쳐서 이제 면사무소 직원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한 오후 4시가 지나서 면사무소 직원한테 연락이 왔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2주일 내로 옮기겠다라고 그랬대요. 그 사람이 연락을 대거만요. 그래서 2주일 내라고 해서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을까? 자기 말로는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을까? 이제 했는데 좀 이런 말소를 시켜주는 예. 게 원칙이죠. 그거는. 그런가요? 그래도 이제 직원이 멀리 있어서 바쁘다고 했다 그랬대요. 그래서 2주를 기다려 보자 그랬는데 너무 뻔뻔하고 근데 자기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 처음에 좋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니까 어려운 사람 갈 곳이 없고 그러니까 그러겠다 생각을 했는데 위장 전입 뉴스를 접할 때마다 이것은 아닌 것 같구나. 그래 이제 화가 나잖아요 본인도. 그렇죠. 그래서 화가 나서 면사무소에 다시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 연락처라도 좀 달라. 그런 그랬더니- 충분히 예. 올 수 그랬더니 있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니까 되는 보면 같이 이제 사는 동거인인데. 그래서 피해를 본 사람이 오히려 그러니까 가해자가 오히려 그러니까 피해자가 오히려 이거 더 피해를 보게 생긴 거예요. 이런 그렇죠. 경우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딴 데다가 이제 위장 전입을 한다 그랬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말이 되는 소린가? 너무너무 이것은 참 썸짓하고 소름이 끼쳤다 그래요, 이 사람이.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즘은 인터넷으로만 주소만 알아도 바로 전입이 된다는 거. 이게 가능한가요? 그거에 저는 대해서는 좀 그것이 깊이 좀 지금- 사실 확인 좀 할 필요가 글쎄요. 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예, 있는 예. 것이고 만약에 이런다면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내가 A라는 사람 주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동국 국장님 밑으로 주소를 주고 내 그 밑으로 전입을 좀 해주시오. 그러면은 이동국 국장님은 전혀 알지 못한 사이에 제가 이동국 국장님 밑으로 과연 전입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건 그게 있을 나는 수가 이해가 없는 안 일 가. 아닙니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뭔가가 네. 그래서 정말 이것은 너무나 이 피해를 당한 이 여성분이 너무 소름 끼치는 일이고 이런다면 정말 문제가 너무 큰 일이 아닌가. 그래서 그 담당 직원도 그 사람이 아마 옮기라 그러니까 2주 내로 옮긴다 그랬다는 자체도 얼마나 멋있죠. 뻔뻔스럽고 돈은 얼마나 더 그래서 받아도 뭐라고 되겠다니까? 마지막에 해놨냐면요. 야, 이거 열받게 만드네요. 신고할까요? 어디에요? 이래놨거든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신고해야 되겠죠. 신고해야죠. 위장전입으로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그러면 형사처벌도 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업무 방해도 되는 당연하죠. 것이고 그러면 공무원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옮겨줬다면 그렇죠. 그 공무원도 다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이게 그 저는 이것을 보고 야 이거 21세기 요즘 시대에 이런 게 가능한가 싶으니까 저도 좀 찍은 겁니다. 지금. 이러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아마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은 이 위장 전입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네. 파장이 클 것 파장이 같아요. 클 것 네. 같고 우선은 이 위장 전입을 한 당사자들 네. 이 사람들은 아마 발 뻗고 잠자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아니 저는 부끄럽습니다만 저도 고백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한 5년 전 됐을까요? 그 아는 그 공무원 그때 우리 저 전입을 시키면은 뭐 가산점도 그렇죠,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 부탁을 해서 강주에 살고 있는 제 조카를 제 밑으로 이어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분명히 제가 아는 입장에서 그렇게 제 허락을 받고 온 것이지 이렇게 이 여성분처럼 전혀 사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그럴 수 있겠느냐는 것 전 지금도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 근데 사실 그 국장님 우리 사무실이 여기가 지금 상업용 건물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는 우편함이 6개가 있어요. 내려가면. 근데 90%가 남 모르는 사람 우편물이라서 한 달만 가면 한 보따리씩 쌓입니다. 우편물이. 쌓여요. 아, 그 가능한가 봐요. 근데 내가 그 집배원 배달하시는 분 보고 제발 여기 이제 사무실 6군데 저희 회원님 넣지 마세요. 근데 주소가 들어오니까 집배원만 넣을 그 수가 사람들은 없는 의문인데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거죠. 아 이거 너무 빗물을 치워 내불도 못하겠고 페레벨 우편물이 다 들어온다니까요. 참 그런 황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 문제는 제가 이제 그 마무리 좀 하려고. 네, 그렇죠. 그 6일부터 10일까지 유장 전입이든 아니면 광양시에서 살고 싶어서 왔던 사람들이든 문제는 이 사람들이 돈을 받기 어렵다라는 것. 이제 이걸 알려주면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은 이분들은 또 빠져나가지 않을까. 아니면은 또 유장 전입이라는 그런 또 그 부담이 있기 불법의 때문에. 부담을 또 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마디 드리면은 사실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네. 그거 좀 타가기 위해서 그렇게 위장 전입한다는 자체도 그 아이들한테도 못할 짓이고요. 그럼요. 도덕적으로도 자기 양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자리를 깔아주는 우리 관양시가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은근히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가 될 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이거는 안 되는 문제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유장 전입에 대한 부분은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인 것 저도 그렇게 같아요.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뭐 했습니다만은 아마 이번 우리 방송만 해도 큰 파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무리들 하시죠. 어떻게 네. 마무리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아니요, 저는 아까 말 다 했고요. 저도 아까 예, 그랬어요. 뭐 예. 자 더 그러면 이상 마무리합시다 예, 여기서. 이런 일은 예, 예. 우리가 서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이런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일어난 사건이니까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좋지만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나는 그 의회나 또 이런 데서 조금 더 시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디가 문제가 있었는가를 좀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시민들한테 좀 알려주고 그렇죠. 또 우리 지역 그 시민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또 뭐 우리도 언론 합니다만 언론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우리 시행정이나 의회 의정 활동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시죠.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과 소통의 실시간 뉴스. 뉴 미디어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 톡톡 TV.